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 4.15 총선에서 서울 수도권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미래통합당의 30대 청년 후보들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왜 통합당이 패했는가?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는 얘기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 어떤 그 사태를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균형적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그저 자학적, 자비판적, 그저 화살을 우리 내부에 돌리는, 마치 그렇게 하면 본인들이 민주적이고 문제의식에 투철한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청년다운 어떤 기백, 결기, 이 사회의 잘못된, 제가 여러 차례 분명히 강조한 이번 4.15 패배의 원인, 첫째, 코로나라고 하는 불운 블랙홀, 두 번째, 그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국민들의 수준이 되지 않는 것, 문재인 좌파 정권 3년 나라 망치기에 대한 국민들의 흐트러진 분별력, 문비어천과 물개박수 언론, 친여 언론에 기울어진 운동장,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부에 화살만 쏘아대고, 제가 대표적인 얘기들을 추려서 이것이 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 눈에 조국이 악당이었다면 통합당은 괴물 또는 쓰레기였다. 이것은 정말이지 30대다운 세상을 제대로 많이 깊이 오랫동안 살지 못한 경험이 부족해서 오는 사태를 바라보는 판단력에 아주 안이한 현상입니다. 조국의 문제와 통합당의 어떤 정치적인 혼란, 언행, 공천파동 문제를 같은 반열에서 놓거나 아니면 통합당의 문제를 더 문제시하는 식의 이 비뚤어진 시각, 조국은 악당이었다면 통합당은 괴물 또는 쓰레기였다. 악당이라는 뉘앙스보다 괴물 또는 쓰레기라는 뉘앙스가 훨씬 더 험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훨씬 더 혐오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악당, 조국의 문제는 우리 사회, 우리 민주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법과 도덕과 양심과 위선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본질적으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한국 사회의,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선진사회, 민주주의 사회의 심장부 깊숙한 곳에 있는 정말이지 사회가 존재하느냐의 여부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통합당의 문제는 그것보다는 어떤 정치권에서 흔히 벌어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번에 더불어민주당도 저질렀던 공천파동, 아주 권위적인 문화, 저것을 거론하면서 통합당의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많이 공격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비교를 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더 권위주의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국을 비판하고 공수처를 반대했던 금태섭이를 사실상 완전히 고사시켰습니다. 친빠 문빠들이 몰려가서 경선에서 탈락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금태섭을 앞장서서 공격했던 김남국이는 떡하니 단독 공천을 줬습니다. 그는 당선돼서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어느 당이 더 권위주의적입니까? 어느 당이 더 반민주적입니까? 통합당에서는 지도부를 비판하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두 번째, 통합당은 반문재인 말고 뭐가 있는가? 청사진이 있는가? 아니, 일단 반문재인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 문재인이라는 존재가 야당에 상대되는 여당이기 때문이 아니라 집권에서 잘못된 경제, 안보, 외교 정책으로 나라를 망치기 때문에 일단 제1선, 그런 나라를 망치는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다.
저항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반 문재인에서 시작을 해서 무엇이 잘못됐고 우리는 그러그러한 분야에 대한 우리의 대안과 청사진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통합당이 왜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동안 쭉 제시한 게 그거 아닙니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적 정체성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반공, 예?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수호하겠다. 경제에 관해서는 시장경제, 친기업정책, 법과 질서를 수호하겠다. 민노총의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 이런 청사진이 왜 없습니까? 자신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저런 사람들이 통합당의 공천을 받는 것도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세 번째, 유권자는 무능해 보이는 야당에 절대 표를 안 준다. 통합당이 왜 유능해 보입니까? 제가 문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릴 걸 가려야 된다고. 이게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의 사천, 막천, 공천파동 이리저리 왔다 갔다 4년 전보다는 덜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공천파동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막말이냐 아니냐 막말이냐 아니냐 그 발언을 수용하는 데서 따랐던 혼란 자, 이런 것들이지 무능하다라는 것은 정책이 없고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합당이 왜 정책이 없고 통합당이 왜 능력이 없습니까? 장차관을 지낸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법률가, 교수, 언론인 이 나라를 이끌어왔던 엘리트 집단들이 축소돼서 모여있는 것이 통합당인데 비판과 매도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저런 식으로 자신들의 집단을 공개적으로 매도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공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지. 네 번째, 기가 막힌 발언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태극기 세력이 국회에 진입을 해서 아수라장으로 만든 것 대다수 국민 눈에게는 혐오스럽게 비춰졌을 것이다. 아니 광화문 태극기 세력이 왜 국회에 진입을 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 난장판 거의 누더기로 만든 그 선거법 지금 다시 다 증명됐지 않습니까? 선거법을 저렇게 만드는 취지 자체가 완전히 100% 거꾸로 부메랑이 되어버렸다고. 그리고 공수처 누가 봐도 우리가 지금 공수처 수사 대상이 이러라고 윤석열이를 공격하는 것 보면 공수처를 만드는 의도와 그 부작용이 눈에 보여서 야당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니까 좌파 연합이 180석을 넘었으니까 역부족이니까 안 되겠다 이것은 우리가 가서 물리적으로라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본회의장도 난입하지 못하고 진입하지 못하고 본청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이 국민들의 눈에 혐오스럽다고요? 만약에 그것을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국민이 있다면 그것은 이 문비어천과 친여 언론이 공수처가 왜 잘못됐으며 선거법 개정의 방향이 왜 틀렸으며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국민들의 저항권이 왜 정당화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언론들, 거꾸로 말하는 언론들 때문에 일부가 혐오스럽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배경과 원인과 본질은 전혀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형님, 아버지, 할아버지가 되는 태극기 세력을 매도하는 일부의 저런 발언 저런 저따위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통합당의 청년 후보라고 서울 수도권에 출마를 했으니 이 선거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다섯 번째, 병역 면제 당대표가 보수 대통령이 병역 면제자가 당대표가 되는 것도 넌센스고 보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도 넌센스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미 황교안 대표는 나중에 흔들리고 유약하고 잘못된 리더십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병역 문제만큼은 해명이 됐고 그것이 국민들과 당원들의 투표로 통과가 돼서 당대표가 된 것입니다.
병역 면제를 받았던, 같은 건강상의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았던 이명박 대통령은 531만 표로 보수 대통령이 됐었습니다. 세상에서 받아들일 수 있고 용납될 수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180도 물구나무를 서서 좌파 세력이 이용할 수 있는 저런 식의 매도를 해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에 들어오지 말아야죠. 저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 정당한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았고 그것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당대표가 되어 있는 그 당에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에 들어오지 말고 당의 공천을 받지 말았어야죠. 황교안 대표가 광화문에 휘둘렸다. 지난해 10월 조국 사태로 인해서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그 수십만 자신들의 선배, 형님,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이들의 어떤 애국적인 열정과 나라 걱정을 한마디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또 팩트도 틀렸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나중에 광화문 세력과 일방적으로 배신적으로 결별을 해서 완전히 보수가 양분되고 분열되고 정통 보수 세력으로부터 황교안 대표와 통합당이 비판과 외면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의 저런 발언을 보면서 또 한 번 이번 선거가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